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잘 박사 파이코인 이야기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파이코인 관련되는 뉴스와 이렇게 파이코인을 위한 생태계가 암호화폐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고 텔레그램 같은 데서도 이제 암호화폐가 전송이 가능하다 하는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로 이제는 우리 메신저에서도 암호화폐 거래가 편리하게 되어가는 이런 시대에 파이코인과 관련돼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니콜라스 박사와 판 박사가 직접 AMA에 나와서 발표했던,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니콜라스 박사하고 판 박사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KYC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KYC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본인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 하는 걸 이제 육성으로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상당히 열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걸 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노력이 진실하다, 진정성이 있다. 이런 모습을 제가 이제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 그 보도 자료에서도 KYC를 위해서 자기 이제 보안 스크린이라든가 레퍼럴 팀에게 KYC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KYC를 하도록 이렇게 오픈됐으니까 하도록 통지를 해달라 이런 부탁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KYC가 오픈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는 채굴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는 그 노티피케이션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안내를 하고 방송에서 얘기하고 하는 식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본인들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려면은 수백만 명에게 이메일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메일을 보내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도 이제 꾸미 나가고 있는데 실제 하는 방법들은 레퍼럴 팀이란가 보안 스크린의 개척자들이 통보를 하는 것들 그것이 가장 이제 보상을 받기 위해서도 알려주고 KYC를 받도록 해야만 될 채굴자가 그 보안 스크린이라든가 레퍼럴 팀에서 KYC가 되지 않으면은 그거로서 받았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강조를 했다. 그리고 이제 AI 검증과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AI 검증을 이제 시작하고 지금도 상당히 많이 이제 진행되어 왔고 이렇게 이제 AI를 통한 기계학습과 이런 베리데이터를 통한 이런 그 리스폰스를 피드백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점점 빨라지게 되고 하면은 좀 더 이제 많은 그 인공지능이 커버를 하게 되면 인간 베리데이터에게는 적은 수가 가는데 적은 수가 가는 만큼 그만큼 혜택은 더 많아질 것이다. AI 알고리즘이 이제 잘못 판단을 해서 인식 오류를 할 수도 있고 베리데이터가 잘못 판단해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KYC가 거절됐더라도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잘못된 거와 실수했던 거를 구분해내는 것이 아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KYC를 다 받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다 하는 이런 어떤 포인트를 쓰는 거 보고 뭐 저도 상당히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해서 차단되어 있는 것을 해제하기 위한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베리데이터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어느 정도 KYC가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보상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와 같은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고 파이 브라우저에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테스트넷 에코시스템을 들어가서 많은 앱들을 한 번씩 들여다보고 공부도 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시간 나면 이제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 그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앱들이 어떤 것인지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커뮤니티에서 35개 정도 앱의 중요성을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페이스파이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파이 배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
뭐 이러니까 이게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유튜브들이 얘기하면 이게 뭔지 하고 상당히 궁금해할 것 같고 또 받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게 많아서 이거는 벌써 스페이스파이 그 무료 NFT는 작년 초에 이미 나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졌지만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지던 분야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파이코인 유튜브들이 갑자기 이제 스페이스파이 배지를 우리는 파이오니어들은 필수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하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도 이제 스페이스파이에 대해서 스페이스파이.com을 파이 브라우저에 치면은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되고 여기에 이제 저희 지갑하고 커넥션을 시키면 스페이스파이 배지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받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프리세일에 상당히 이렇게 뭐 관심을 가지게 하고 NFT의 구매와 관련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스페이스파이 아이디 만드는 것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사실 NFT와 관련돼서는 저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수십 개를 거래하기도 하고 여러 곳에 이제 경험을 가져봤기 때문에 이런 NFT를 구매하고 하는 것은 이 우리 파이코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파이 네트워크의 해커팀에 들어왔던 어떤 앱에서 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관심을 크게 안 가져도 되고 관심을 가지라도 조심해야 되고 또 유튜브들도 그게 소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파이오니어들하고는 일반하고는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NFT를 관심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보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는 오로지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것을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NFT에 관심을 가진다든가 또는 스페이스 아이디를 만들도록 한다든가 이 스페이스 아이디는 예를 들면 이제 이드롭 네임 서비스를 한다든가 뭐 이런 쪽에서 하려면 이드롭 네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자기 도메인을 복잡한 걸 도메인을 하나 만드는데 뭐 말은 한 $5 하니까 싼 것 같아도 그걸 이제 메타마스크로 주고받고 하면은 가스비가 한 $10 이상 나가면은 결국 15불 정도 주는데 이것이 병책 내기 주는 도메인도 아니고 1년 사용료 이런 모양이 되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앱을 통하고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경험이 없는 사람이 괜히 경험을 가지기 위해서 NFT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하는 총재가 이게 또 유럽 쪽에 바젤에서 열리는 아마 그 국가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도입 추진 경험 및 향후 계획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CBDC 도입하는 것들 관련해서 경험담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이런 데 가가지고 했던 말이 저도 이제 그 발언을 듣고 이 양반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국내 한 16%가 암호화폐 지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골칫거리다. 이런 골칫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왜 골칫거리라는 표현을 이 양반이 썼는가가 저도 이제 상당히 못마땅했는데 며칠 전에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어떤 독자가 했던 내용을 기사화시켜서 오픈했는데 이창용 총재님 저는 중앙은행들이 걱정하고 있는 골칫거리 비트코인 투자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 중에 아니 거기에 혹시나 그 BIS 주최하는 국제회의에서 스위스 바젤이 가까우니까 스위스 바젤의 그 크레디트 스위스의 본사를 한번 가보시라. 그 본사가 왜 파산을 했고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고 남에게 인수당하기 전까지 어떤 것들을 해서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걱정을 해야지 왜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우리 보고 골칫거리라고 포인을 하느냐 뭐 이런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그게 상당히 이제 일리가 있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총재가 저런 발언을 쉽게 하고 있다. 오히려 그 크레딧
스위스에 우리 국민연금이 수천억이 몰려 있고 지난번 실리콘밸리에도 몇백억이 몰려 있고 막 이와 같은 것들이 왜 은행에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히려 이런 암호화폐 지갑 가지고 있는 것을 골칫거리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를 들면 크레딧 스위스에서 국채권은 한 22조 원을 손실을 일으켰습니다. 주식은 이제 인수하는 UBS에서 주식으로 갈아타게 해서 조금은 보상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채권은 22조가 0빵원으로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면은 다른 은행에서 다른 데서 만일에 회사채를 발행하는 데서는 누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EU 이런 쪽에서는 깡패 짓거리를 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이런 금융권의 불신을 가져오게 한다. 이렇게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에 우리는 계속 이제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제 바라지라는 친구가 비트코인이 이제 100만 불 갈 것이다. 아마 이런 것들을 지난 방송에서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지난 방송에서 이제 발라지에 대해서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바라지에 대한 트윗을 그동안 트윗을 계속 봐왔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발라지는 비트코인에 관련되는 소위 말해서 은행 시스템의 문제점 이와 같은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100만 불 내기를 걸었던 게 90일 이내에 비트코인이 100만 불 가지 않으면은 내가 100만 불을 내겠다. 이렇게 이제 100만 불 내기가 되는 바람에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다루게 되고 도대체 발라지 스리니바산 발라지가 누군가 하고 들여다보게 되고 저도 더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이 친구의 기사를 잠깐 보면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달러의 가치는 불타오르고 있다. 하나의 불로 이제 형상을 시켰습니다. 이 화재는 연준에 의해서 발생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화재 경보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화재가 났다 하는 이런 걸 표현하고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가 탈출구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고 상당히 표현도 재밌게 이렇게 썼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련되는 내용을 이제 계속 훑어봤는데 이제 금년에는 하나의 책을 만들 수 있다. 그 내용이 금년에는 AGI가 등장했다. 달러의 평가 절하가 시작됐다. 비트코인의 부상이 됐다. 동쪽으로의 글로벌 뒤집기가 시작됐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 일반적 인공지능이라 해서 이게 바로 상당히 인공지능이 지능을 가지게 됐을 때 이게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 AGI의 등장, 또 달러의 평가 절하, 비트코인의 부상, 그러면서 동쪽으로의 글로벌 뒤집기, 변화 이런 곳이라고 보고 이것이 결국은 미국에서부터 중국 쪽으로 이제 이게 옮기고 가고 있다 하는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댓글은 뭐 찬반 토론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의 생각을 제가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계속 댓글을 자꾸 보게 되고 이랬는데 이렇게 이제 100만 불 내기를 하게 된 그 동기를 보면은 재밌습니다. 어떤 경제 전문가가 여기서 이제 제임스 매드록이라 해서 아마 가명을 썼는지 실명인지 전 잘 확인이 안 됐지만은 미국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빠지지 않는데 100만 달러 걸겠다. 이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빠지지는 않는다 하는 데다가 이제 100만 불을 걸겠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이제 트위터에서 논쟁이 시작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갈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쪽으로 하는 입장에 있는 그 발라지가 그러면 100만 달러를 걸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50만 불 해서 이제 100만 달러를 걸어서 6월 17일이 이제 90일 가까이 되는 그 6월 17일에 100만 불 가지 않으면은 50만 불씩 이제 하겠다 하고 트위터에서 알렸으니까 이제 그렇게 제공을 하겠죠. 지금 문제는 이제 이렇게 했을 만큼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이제 발라지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이제 포인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양반은 이제 코인베이스의 이제 기술 책임자로도 근무를 했고, 스탠포드에서도 나와서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상당히 전문가라고도 볼 수 있고, 이 양반이 했던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제가 들여다봤는데, 이럴 정도로 이 양반이 이런 그 달러화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은행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것에 100만 불을 걸었다. 13억 달러 정도의 돈이면 엄청난 돈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게 정말 정의를 위해서 이 정도의 투자는 하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보고 저도 상당히 놀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제롬 파월이 금리를 다시 이제 낮출 걸 기대를 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0.25는 낮춰야 된다 하고, 그것이 금리 인하의 피봇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0.25를 올려놓고 나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고, 재밌는 포인트는 제롬 파월 대신에 챗 4에게 연준 자리를 의장을 맡기는 게 좋겠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그런 포인트를 쓰니까 역시 일론 머스크도 이런 제롬 파월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금리 인하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 입장에 있던 그 일론 머스크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Z4를 GPT4를 제롬 파월 자리에 앉히더라도 이것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포인트를 쓰는 것들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는 뉴스 중에 하나는 어제 아마 그저께 나왔던가 코인데스크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인데, 텔레그램이 이제 채팅으로 코인을 주고받는다, 이런 기사가 다시 됐습니다. 이게 텔레그램이 사실 작년 4월 달에 톤이라는 코인을 이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월렛봇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거래가 되도록 했는데, 그때 이제 작년에 나왔던 기사 중에 상당히 재밌는 기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암호화폐를 송금하고 있다. 향후 암호화폐를 이용한 상품 및 서비스 결제가 서비스가 곧 될 것이다, 이런 이제 포인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텔레그램에서 메시지 보내듯이 또는 영상 하나 보내듯이 이런 그 암호화폐 거래가 쉽게 일어나는 것들을 알림으로써 이렇게 암호화폐 송금이 편리하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내보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들어온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USDT를 송금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USDT 하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송하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것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뿐만 아니고 이런 기능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하면서 암호화폐를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암호화폐가 취급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를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카카오도 이미 크립 지갑이 있고 하지만은 그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는 뭐 많지 않아서 저도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텔레그램에서 하듯이 이제 카카오에서도 좀 더 활성화시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에서도 이런 그 카카오 크립을 통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돼서 이제 암호화폐가 좀 더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파이코인, 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채굴 하지만은 이것이 앞으로 이제 파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앱 활성화시키는 것들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걸 하지 않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이코인 거래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걸 보고 여기에 이제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 이제 파이코인에게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텔레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많지 않지만은 외국에서는 꽤 많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USDT를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나왔다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 아마 암호화폐 언론에 참여하고 있는 기자인데 선임 기자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블록체인과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이렇게 이제 기자 역할을 하면서 그 아마 비트코인 라이트닝을 활용을 해본 것 같아요.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이게 뭐 얼마 짧은 시간에 몇 초 사이에 모르는 사람에게 지갑만 있으니까 돈을 거의 무료로 이제 돈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사를 쓰면서 했던 말이 뱅크런 걱정 없는 비트코인 혁명을 뛰어넘어 진화다 이런 걸 기사화해서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이제 지난번 읽어보고 머리에 그렇게 남지는 않는데 이 양반이 혁명을 뛰어넘는 진화다. 비트코인이 혁명이다. 기술 혁신이다. 이렇게 이제 보인하는 게 아니고 진화다고 하는 것들은 혁명과 진화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혁명은 1차, 2차, 3차, 4차 하듯이 이렇게 이제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빌 게이츠가 이제 그 챗GPT가 자기가 만든 두 번째 혁명적 기술 혁신이다. 뭐 이렇게 포인할 정도이지만은 이 진화는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이런 것을 진화라고 해야 할 정도니까 엄청난 큰 변화입니다. 이게 진화가. 이거를 이제 비트코인에 비교했다는 것도 이렇게 모르다가 이런 비트코인의 어떤 편리한 거를 알면은 암호화폐의 기능을 알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이런 본을 쓰고 있다는 것도 앞으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뉴스들이 많이 나와 있고 많이 전달하고 싶고 하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